나만의 집 짓기 노하우 7번째. 내 집 짓는데 평당 건축비는 얼마나 들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평당 건축 비용이 얼마나 될까? 응당 건축주라면 평당 공사비가 과연 얼마나 될지, 그 밖에 부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집을 짓는 데는 공사비 이외에도 설계비, 감리비, 인입비 등의 비용들도 발생합니다. 보통 공사비를 직접적으로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만 생각한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총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공사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로 구성되며 노무비 역시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로 구성되어 있고, 경비의 경우 기계 경비와 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크게 3개 항목으로 총 순공사 원가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시공사의 일반 관리비 항목과 이윤 항목, 부가가치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럼 내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 짓는 첫 단계에서 설계비가 발생합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소방, 구조 부분에 설계비가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에 들어가는 전기나 기계, 소방 등은 건축사가 직접 설계를 하지 않고 전문 외주업체에서 작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 설계에도 철근 콘크리트 물량이 얼마인지, 내부 마감 재료는 어떤 브랜드로 어느 수준의 품질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면 그 수준에 맞는 설계비가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수준에 따라 설계비도 달라집니다. 반면 허가도면 수준으로 설계하면 설계비는 많이 저렴해지지만, 이런 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실한 도면을 기준으로는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으니 적정한 설계비를 지급하고 제대로 된 도면을 납품받아야 합니다. 감리비는 크게 건축감리, 철거감리, 구조감리 등으로 나뉩니다. 통상적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감리의 허가권자가 지정한 지정감리자를 배정받으며, 최근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물의 경우 별도의 구조감리사에 감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전에 철거를 진행한다면 철거 감리자와 별도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2019년 2월 이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리와는 다른 개념의 실제 설계를 한 건축사가 설계의도 구현 해당 업무를 반드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가 속한 구청에 확인해보고 건축사와 별도로 해당 업무에 대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건축공사비가 발생합니다. 건축공사비를 산정할 때 보통 평당 500만, 6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론 건축공사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규모, 지역, 도로 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규모가 작고 도로 여건이 나쁘면 평당 500만 원에 가능한 공사비도 600만에서 700만 원으로 증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만을 고려해 산정한 면적을 가지고 평당 공사비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발코니 확장, 다락 등의 면적까지 공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건축공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평당 400만 원이라고 하면 건축주는 당연히 설계상의 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나, 실제로는 위에 말한 필로티, 발코니 확장 면적, 다락 면적, 지하층의 면적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시공사에서 공짜로 공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세 번째, 건축자재의 한정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평당 공사비를 위 면적들을 제시하여 견적을 내었다고 해도 시공사도 엄연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견적을 내기 전 미리 공사 품질이나 자재 스펙 등이 결정되지 않으면 비교적 저렴한 자재나 최대한 준공이 되는 범위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레미콘이나 철근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은 시공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사비의 30에서 40% 이상 차지하는 마감재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축주의 재정 상황에 맞게 공사자재, 특히 건물의 외관, 실내 인테리어, 마감재의 경우 사전에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견적의 시비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토목공사비가 발생합니다. 보통 건축공사비는 고려해도 토목공사비도 들어간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공사를 위해 구옥을 철거했는데 대지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토목설계나 토목공사에 대한 비용도
건축공사와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철거 공사비가 있습니다. 철거비는 보통 대형 철거 장비 반입이 가능한지 폐자재, 반출의 난이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도로가 비좁아서 대형 장비 반입이 어려울 때 순수 인력으로 철거하고 반출해야 한다면 보다 큰 비용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철거비도 건물의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 행위에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이 존재합니다. 인입비, 감리비, 사용 승인, 특별검사비, 도로 점용 부담금 등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은 앞에서 언급한 금액에 비하면 절대 금액은 아니지만 항목이 다양하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전체 건축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모든 항목에 따른 비용을 산정해 예산을 잡아야 하므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건축 계획을 하면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축 예산을 결정해야 누락된 항목 없이 예산이 모자라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공사 PF 대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또 전세 보증금도 같이 대출하게 될 수 있고 또 이율도 5% 정도 공사 기간에 8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단기간에 이자 때문에 큰 거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공사 선정과 금융기관 컨설팅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공사하면서. 또 단 소규모 빌라 건축이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시공사 닥터비트 같은 업체를 갖고 있다면 금융 컨설팅까지 저는 성공적으로 빌라를 재건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리하자면 내 집 짓는데 평당 건축비를 알기 위해서는 5가지를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건축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소방 등의 설계비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건축비는 건축물의 규모나 지역, 도로 여건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세 번째, 건축자재의 항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토목 설계나 공사에 대한 비용도 건축공사와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철거비는 건물의 규모뿐만 아니라 대형 철거, 장비 반입 여부, 폐자재, 반출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5가지 사항을 인지하면 매일 집 짓는데 평당 건축비를 파악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초보 건축주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을 겁니다. 국민한 신집 짓기, 닥터빌드와 함께라면 비용뿐만 아니라 건축의 A부터 Z까지의 모든 것을 케어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보 건축주를 위한 건축 내비게이션, 건축 설계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